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윤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미국 증시 상황들 그리고 암호화폐 이슈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위해 미 연준이 결국 0.75% BP 인상을 했습니다. 앞서 앵커가 말씀해 주신 대로 1994년 이후 처음 있었던 조치인데요. 현 경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판단한 연준은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 이미 가격에는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전일 대비 1%, S&P 500은 1.46%, 그리고 나스닥은 2.5% 올라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가격적으로 변동성은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드의 금리 인상 배경으로는 사실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도 작용을 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페드는 이날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1분기에 소폭 하락한 이후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가 견조했고 또 실업률은 낮게 유지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페드는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팬데믹 이후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등 광범위한 가격 압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대한 인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또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FOMC 회의 올해 아직 4차례나 더 남아있죠. 남은 FOMC 회의에서 금리의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풀려날지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Doppler of individual members' expectations, the Fed benchmark rate will end the year at 3.4%. 연준의 점동표를 근거로 이번 FOMC 회의에 참석한 18명의 연준 관리자들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최소 3%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연말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약 3.4%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 연준의 이번 점도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연준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대까지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소폭 증가 예상을 깨고 되려 감소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가 줄었는데요. 이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은 지난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CNBC와 블룸버그 등의 언론에 따르면 분야별로 자동차 판매가 3.5%가 감소했고요. 전체 소매 판매를 압박할 만큼의 수치였다고 합니다. 반면 주유소에서의 지출은 4%가 늘었는데 자동차를 제외한 지난달 전체 소매 판매는 0.5% 증가했지만 이 역시 0.8% 성장 예상을 하회했던 수치입니다. 또 5월 소매 판매 감소는 미국인들의 상품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죠. 끝날 줄 모르고 높아져만 가는 물가와 금리가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을 막을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비트코인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0년 12월 이후 2만 달러 아래까지 다시 내려올지에 대한 관심이 귀추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14% 소폭 상승에 성공해줬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전 같은 시간 대비 무려 25% 급락을 이어가면서 현재 가격 22,000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치한 이더리움 역시 전일 대비 4% 가까이 올라줬지만 전주 대비 무려 30%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 1,200불대를 간신히 지켜내고 있고요. 암호화폐 전반적인 거래 시가총액 또한 1조 달러 아래에 머물면서 약세장의 심리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에서는 연준의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과 거시 경제적 요인들 때문에 암호화폐 약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2만 달러 지지선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분석가들의 견해는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이코노믹스 설립자이자 매티 그리스펜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장은 단지 투기와 레버리지의 과도한 구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의 초과분을 씻어내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약한 손들이 시장을 떠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현 시장을 풀이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인 마이크 맥클론에 따르면은 이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놓고 살펴보자면 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레벨 부근에서 주요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는 수요일자 노트에서 비트코인이 2018년에서 2019년 5천 달러를 지지했고 또 2014년에서 2015년에는 300달러를 지지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2만 달러 부근에서 기반을 닫고 다시 상승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변동성과 가격 상승은 오히려 성숙해져가는 디지털 가치 저장의 특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포브스는 The Crypto Bear Market could last 2 years. 앞으로 암호화폐 약세장이 2년은 더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리컬 캐피털의 매니징 파트너인 아비첼 기르그는 The next 2 years are going to be really rough.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웹2 시대 리더들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 이 거시경제 약세장 환경에 암호화폐와 웹3 업계가 공존했던 거는 지금이 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we would need to see equities turn around before real capital flows back to Bitcoin.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자산 시장의 회복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암호화폐와 기존 투자 자산과의 상관관계는 앞으로도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가까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암호화폐 상승장도 기대해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또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는 We can expect massive sell pressure in the spot markets as dealers hedge themselves. 이 딜러들의 해지 때문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이 1,000달러를 깨고 아래로 하락했을 때 이 현물 시장에서의 대규모 매도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현재 시점에서 2만 달러를 지지해주냐 혹은 뚫고 하방으로 내려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게이츠는 기후변화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 이 NFT를 비롯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자산에 대해 Crypto and NFTs are 100% based on greater fool theory. 더 큰 바보 이론에 기반한 암호 자산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이론은 바보가 내재 가치보다 비싸게 투자 대상을 사들여도 이를 더 큰 바보에게 더 높은 가격에 되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신규 투자자가 계속 유입돼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시장은 말 그대로 바보들의 잔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게이츠는 유명 NFT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을 놓고도 Expensive digital images of monkeys would improve the world immensely. 이 비싼 원숭이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거고 구할 거다라며 비꼬았는데요. 게이츠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실제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최근 한국의 루나와 테라코인을 비롯해서 셀시어스의 예치코인 인출 중단 등이 발생하면서 이 폰지 사기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이츠는 지난해에도 이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일론 머스크와 개인들의 암호화폐 투자 위험성을 두고 썰전을 벌인 바 있었죠. 다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상황이 겨울로 불릴 정도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이 비판론에 힘이 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크립토 윈터 속에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암호화폐 낙관론과 비판론, 결국 그 끝에 웃게 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 그리고 암호화폐 상황 살펴봤습니다.